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요, 어떤 주식 종목을 살까? 바텀업 vs 탑다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가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뚫고 난 다음에요. 진권가에서는 3,000선을 넘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또다시 주식에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게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요? 라고 제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저는 딱 두 가지 접근법을 제안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길 권장드린다. 두 번째로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길 권장드린다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심심해서 CU라는 편의점을 방문해 봤더니 거기에서 젊은 친구들이 불닭볶음면을 굉장히 잘 먹더라. 그래서 삼양식품이라는 기업을 사겠다. 삼양식품이라는 기업을 매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삼양식품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해서 투자 성공 사례가 났다. 정리해보자면 편의점을 들른 나의 경험을 통해서 기업이라는 주식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는 아래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기업은 위쪽에 있다라고 포지션을 지정해서 우리는 이런 투자 아이디어 발굴을 바텀업 투자 아이디어 발굴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좋아 보일 것 같은 주식을 산다. 이게 내 입장에서 투자하는 거고 바텀업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사례를 들어드리면 요건 제 지인의 실제 사례인데요. 그 지인분께서 너무 덥더라. 너무 더워서 자기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데 투게더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나는 빙그레 주식을 매수하겠다. 이런 논리 과정에 의해서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빙그레 주식이 이렇게 올랐죠. 투게더를 좋아하는 나의 관심사에 따라서 빙그레 주식, 빙그레 기업을 매수하게 됐다. 나라는 아래 지점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매수한다. 바텀업 투자 아이디어 발굴의 사례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뉴스를 보는데 반도체가 내년에 좋아질 거다. 좋아질 예정이다 라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SK 하이닉스 주식이 이렇게 우상향을 해서 수익을 냈다. 뉴스를 보고 반도체 산업 동향이라는 큰 흐름, 남이 생각해주는 흐름에 따라서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게 됐다. 위에서 아래로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그래서 이걸 탑다운 방식의 투자 아이디어 발굴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정리를 해보면 남이 좋을 것 같은 산업, 내 입장이 아닌 굉장히 큰 범위의 산업 사이클에 기반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 이걸 탑다운 투자 아이디어 발굴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실 때 바텀업, 탑다운, 크게는 이 두 가지 아이디어 발굴법이 있고 바텀업은 주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 탑다운은 주로 산업적인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텀업과 탑다운은 명확한 한계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계가 뭐냐면 개인의 운에 의해서 투자 수익률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삼양식품 기업 사례에서요. 여러분이 편의점을 들렸는데 그냥 편의점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삼양식품이 아닌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 리테일이라는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바텀업 기준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했는데 주식이 이렇게 떨어져서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탑다운 방식에서도 투자의 비극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뉴스를 보고 반도체가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가 급증을 할 예정이다. 친환경 에너지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SK 하이닉스가 아닌 태양광 업체인 하나솔루션을 매수했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하나솔루션의 주가는 이렇게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탑다운 투자 아이디어 발굴 사례를 그대로 따라했는데 수익이 아닌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 상황과 마주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든 간에 바텀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걸 남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탑다운 같은 경우에는 국제 정치나 산업 구조의 영향을 받아서 예측한 전망이 실현이 안 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라고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투자 아이디어 발굴법의 한계 때문에 퀀트 투자, 일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을 넘어서면 매수하고 이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매수를 하지 않거나 매도를 하는 퀀트 투자가 오히려 발전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초보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퀀트 투자가 더 쉬울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바텀업이든 탑다운이든 나는 사실 이런 거 별로 상관없고 나는 주식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에 맞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제게 질문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어느 정도는 되돌아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만약에 내 성향이 약간은 민감하고 이상향을 꿈꾼다. 그러면 저는 바텀업 투자 아이디어 발굴로 주식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셔라 라고 답변을 드리고요. 반면에 조금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스타일이다. 나의 개인적인 성향이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스타일이다 라고 한다면 탑다운 투자 방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주식을 실제로 투자해 보셔라 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바텀업은 내가 좋아하는 게 언제 뜰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조금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관형 투자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탑다운 같은 경우에는 중단기 투자, 사이클에 기반한 중단기 투자가 조금 더 적합하고요. 따라서 분석형 투자에 적합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의 성향에 맞춰서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인내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탑다운 투자 방식이 좋고 바텀업 투자 방식은 어떻게 보면 좀 사이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은 계시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실제 사례를 접해본 결과 바텀업 투자에서 한 번에 놀랄 만큼의 수익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생각보다 많더라. 하지만 높은 위험을 수발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같은 경우에는 바텀업 투자 조금은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어드리자면요. 탑다운이든 바텀업이든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는지는 사실 크게는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중요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투자를 하는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스트레스와의 싸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나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으시고 스트레스를 관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스트레스를 관리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가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성공 투자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도 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투자 아이디어 발굴법을 찾아보고 그 투자법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오늘의 영상을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해하시고 나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는 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